반갑습니다. 대동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증산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증산작용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죠.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상태 변화해서 기체 상태로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 기체의 형태로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뭐라고 한다고요? 네,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이러한 증산작용은 주로 기공이 열리는 낮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낮에 기공이 열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화면처럼 낮이나 햇볕이 쨍쨍 내려 쬐일 때는 이렇게 기공이 열리지만 햇볕이 잘 없는 흐릿한 날이나 또는 밤이 되면 기공이 닫히는데요. 이렇게 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 쬐일 때 기공이 열리는 이유는 바로 표피세포와 공변세포의 엽록체 유무 때문이에요. 어떤 세포에만 엽록체가 있다고 했었나요? 공변세포만 엽록체가 있다고 했었죠.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지만 공변세포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무엇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양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면 표피세포는 양분을 만들지 못하지만 공변세포는 양분이 많아져요. 양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표피세포는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의 농도가 낮아요. 근데 이 양분의 농도가 차이 나는 걸 자연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의 농도를 서로 유사하게 맞춰주려고 하면 양분이 많은 공변세포로부터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로 양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양분은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을 이동할 수 없다면 농도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이 표피세포의 물이 공변세포로 이동을 해도 공변세포와 표피세포의 양분 농도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낮에 표피세포가 공변세포한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을 받은 공변세포는 물을 쫙 받아들여서 팽팽해지겠죠. 팽창하겠죠. 풍선에 물을 넣어주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공변세포도 표피세포로부터 물을 받게 되면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변세포의 세포벽이 안과 밖이 두께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이 공변세포의 안쪽 부분은 세포벽이 두껍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포벽이 두꺼운 안쪽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많이 팽창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포벽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으면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안쪽은 조금만 늘어나고요.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공변세포도 안쪽은 조금만 늘어나고요.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속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때 기공이 열리는 낮에 주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 기공이 열리는 이유는 낮에는 광합성을 해서 엽록체에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공변세포만 엽록체가 있어서 양분을 만들다 보니 표피세포로부터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와서 공변세포가 휘게 되고 그 결과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이걸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증산작용은 물을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물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뿌리에서 흡수한 이 물이 물관을 타고 줄기 거쳐서 잎까지 이동을 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물은 광합성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광합성을 비롯한 식물의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물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중력, 즉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을 거스르고 어렵게 물을 위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광합성하는 데 쓰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물을 흡수하지 굳이 공기 중으로 내보낼 걸 왜 더 많이 흡수하지? 힘든데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증산작용, 물을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증산작용이 어떤 기능을 갖추는지 얘기해보죠. 일단은 증산작용은 물을 내보내는 거죠. 수증기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는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량, 물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인데요. 어떻게 해서 증산작용이 체온 조절할까요? 잠시 일시 정지해놓고 여러분들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일까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증산작용의 정의를 얘기할 때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해서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힌트,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 우리 1학년 때 상태 변화 배웠죠? 물은 어떤 상태예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열을 싹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요. 즉,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식물체의 온도를 낮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즉,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는데 뿌리, 저 아래쪽에 있었던 물을 이 잎이라고 하는 높은 곳까지 펌프도 없이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증산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해 와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여기 있는데요. 이 실험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방과 후 라부아지의 친구들과 자율동아리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산작용의 의미, 그리고 왜 증산작용이 주로 낮에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증산작용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